회사마다 수술비 플랜으로 보험을 팔고 있는데 모든 보험회사가 과연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해줄까요? 모든 설계사들이 자기네 보험회사가 제일 좋다, 다른 회사랑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현혹시키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낱낱이 그 속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원포인트 레슨 해드리는 보험장인 보장 부자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비 보험이라는 컨셉으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팔고 있는데 과연 그 보험회사들이 모두 비슷한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해주는지, 그리고 보통 설계사들이 우리 회사 상품이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절판 판매도 많이 하고요. 과연 보장 내용 또한 타사들과 비슷한지 아니면 타사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지 다음 화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D사의 약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이 약관으로 말하죠. 많은 설계사분들이 본인이 뭘 기준으로 상품을 팔아야 되고 뭘 기준으로 상품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조차 안 돼 있는 설계사분들이 많아요. 그 기초는 바로 약관입니다. 모든 보험은 이 약관으로 말하고 약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약관을 읽어보지 않으면 설계사로서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약관을 모르는 거죠. 약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 상품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파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약관이에요. 보시면 질병수술 보실게요. 질병수술 보시면 뭐 납입기간, 뭐 갱신형, 뭐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지급 사유, 질병으로 수술하면 수술비를 지급해 준다.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체 기관이 두 개가 돼 있는 거, 눈, 귀, 코, 요런 것들은 좌우로 신체 기관이 둘로 돼 있는 부분은 각기 다른 부위로 본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 수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똑같은 수술을 60일 이내에 또 하게 되면 요 수술은 1회로 본다. 1회로 본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것 외에는 계속 반복해서 보장을 해준다. 요 내용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 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포함해서 치료 목적의 유방 절제술,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요 만모톰 요런 거, 그리고 경질적 뭐 난관 수술, 망막 박리, 뭐 레이저, 냉동 응고 요런 거, 체외 충격파 쇠석술 요런 것도 다 보장돼요. 특히 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그 요로결석, 신장결석 그거 생겨가지고 한번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니까 요 아까 그 60일 이내에 2회를 하면은 한 번만으로 인정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결석을 체외 충격파 쇠석술로 부셔서 뭐 소변으로 이제 나오게끔 하는데, 이게 너무 덩어리가 커서 한 번으로 그 시술이 끝나지 않고 2회 혹은 3회를 하는 경우도 아주 덜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쇠석술을 받았어.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다 깨지지 않은 조각들이 아직 남아서 또 통증이 동반한다.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비 청구는 되나, 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로 인한 수술비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바로 하니까. 근데 60일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되면 그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이 쇠석술을 받아 보니까 이 내용이 뭔지, 왜 60일 이내에 2번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뭐 카테터 요런 것들은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절단, 절제 뭐 요런 관열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술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면 되고요. 여기 써있네요. 관열수술. 자주 설명드리는 거죠.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키는 수술. 근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 치유할 수 있는 수술, 그냥
수술하면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뭐 요 뒤에 있는 뭐 사이버 나이프라든지 감마 나이프 요런 것들도 신의료 기술로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이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 자, 보험에는 가장 큰 포인트가 있죠. 전부 보장을 해주겠다. 대신 요거만 빼고, 요건 포괄형 보험, 그리고 요거 딱 집어서 요만큼 112대 질병, 뭐 106대 질병, 70대 질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하면 처리를 해주겠다. 이거는 열거형 보험. 쭉 보장해주는 항목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포괄형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면 보장을 해주겠다. 단, 요거 빼고. 뭘 빼는지 한번 볼게요. 고의, 자해, 뭐 이런 거겠고요. 전쟁, 왜곡,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정신적인 거 안 되고요.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유산, 불임 이런 거, 임신, 출산, 산후 후기에 대한 거 이런 거 안 되는데 제왕절개는 돼요. 제왕절개만 되고, 선천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비만 이런 걸로 인한 수술 안 되고요. 요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치아 우식증, 치아 치주질환, 치과 질환, 요거 K00서부터 K08은 생명보험사 중에 2008년도 이전 종수술 특약 요런 데에서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에서는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이 치과 치료에 대한 거는 치과 보험을 따로 드셔서 뭐 임플란트 비용이라든지 요런 것들 특약이 가입돼 있을 때 보장이 된다. 그리고 뭐 폭용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N47부터 N48 요거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치료를 위한 질병 수술 요 안 되는 것도 항목도 있어요. 건강검진, 예방, 인공유산, 뭐 영양제 요런 것들, 단순 피로 권태, 주근깨, 뭐 발기부전, 단순 코골이는 안 해주나 수면 무호흡증 G47.3 요 질병 코드를 받으신 분은 수면 중 무호흡증 해가지고 그 코골이 수술 받으시면 요거는 수술 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 안 되는데, 미용 수술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당연히 안 되는데, 이 중에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요런 식으로 눈을 찌른다든지 어떤 질병적인 소견이 있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수술을 하면 요것도 보장받을 수 있다 요 얘기고요. 코 성형 수술 안 되고 유방 확대 수술 안 되는데 단지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 수술은 보상을 해줍니다. 요거는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들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말 그대로 미용이라든지 단순히 뭐 어떤 기능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안 되지만 질병의 어떤 치료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상을 해주겠다 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험 약관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좀 특이할 만한 게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절단한 거는 다시 봉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절제,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예를 들자면 위암 같은 거 수술할 때 위절제술, 그냥 위에 암 있는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냥 위를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절제는 잘라서 없애는 거. 흡입,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거.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서 책 또는 조직을 뽑아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요 내용인데, 흡입 천자는 수술이 아니에요. 제가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절단, 절제는 수술이지만 흡입 천자는 수술이 아니에요. 요 상단에 보시면 단, 흡입, 천자 등의 조치,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흉터가 적게 남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신의료 기술도 항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요 약관에 이제 뒤쪽 보면 그 뒤로 뭐가 써 있는 게 없어요. 보시면 여기 144페이지고 한 페이지 넘기면 145페이지인데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타 회사에 한번 약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 회사 약관 한번 보여드리면 신경 써서 봐보세요. 자, 자기네 수술비 특약도 굉장히 좋다고 광고를 하면서 막 절판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의 약관이에요. 보시면 뭐 비슷해요. 보장하지 않는 사유 우리 이제 보면 되겠죠. 쭉쭉쭉 써 있는데 뭐 똑같아요. 뭐 선천 기형 염색, 뭐 임신 출산 안 되고 비염증성 장애 안 되고 똑같이 써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우식증, 치질환 이렇게 안 되고, 뭐 건강검진, 영양제, 단순 피로건태 똑같이 써 있어요. 똑같이 써 있는데 뭐 쌍꺼풀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아래로 쭉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신의료기술, 요 절단, 절제 요거 써 있고, 똑같이 뭐 흡입 천자 이렇게 써 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써 있습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이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어서 보상 안 해준다고 써있는데 제일 먼저 써있는 게 뭐예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 써있어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 아까 제가 이거 받고 수술 특약을 받았는데 요 해당하는 M사에서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요로결석이 생기면 이 회사 약관 기준이라면 배 째고 신장 열어서 신장에 있는 결석을 꺼내내야만 수술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최신 의료 기술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 막 다 한대. 창상봉합술 뭔지 아세요? 창상봉합술 이거 베어가지고 그냥 꼬매는 거, 이것도 수술 아니다 이거예요. 보통 이거는 상해 수술에서 나가는데 얘네는 이거 상해 수술로 창상봉합술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요로결석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3대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출산의 고통, 그리고 대상포진의 고통, 그리고 요로결석 고통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3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가장 최신 방법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인데 M사에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회사 상품은 타사하고 똑같다, 타사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판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보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설계사, 뭐 인터넷에서 내가 혼자 그냥 뭐 키보드 워리어처럼 혼자 공부해서 보험 가입,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일단 최소한 약관은 뒤져보고 약관에 대해서 파보고 연구하는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은 해라. 그 정도는 노력을 여러분들도 해야 나중에 이런 수술 받고 제 보험에서는 왜 체외 충격파 쇠석술 받았는데 창상봉합술 받았는데 보험금이 안 나와요? 저희 원래 약관에 그거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전 약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고요. 분명히 회사는 계약할 당시에 약관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잘 확인하셔서 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각 보험회사에서 과연 정말 수술비 플랜이라고 팔고 있는 그 상품이 보장 내용은 똑같고 혹은 더 좋고 더 나쁘고 우리 회사가 더 한도가 높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과연 사실인지, 모든 보험회사가 다 동일한 약관으로 동일한 보장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관을 펼쳐놓고 한번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면 최소한 뭐 10년을 유지하던 뭐 20년 갱신을 하던 혹은 100세 만기 상품을 가입을 하던, 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차 띄고 포 띄고 막 이것저것 빼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지 말고 보장이 다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미용이라든지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 진짜로 안 되는 거지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신의료 기술인데 이거는 수술 안 했으니까 배 째지 않았으니까 수술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런 상품 정도는 가입하지 않는 센스는 여러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험 설계사가 아는 사람이라, 그 보험 설계사가 내 지인이라 손해 나면서도 난 이걸 해주겠다, 그러면은 뭐 말릴 수 없죠.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해야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줄 아는 분이 진짜 현명하신 겁니다.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드리고 고객이 보장받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단에 연락처 이렇게 남겨드렸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받고 꼼꼼하게 컨설팅 받고 싶다,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떤 보험이 베스트 조합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인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서 보험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장인이 말하는 오늘의 한 줄 평, 고기도 씹어본 놈이 먹고 보험금도 받아본 놈이 받는다.